네, 안녕하세요. 고등기술연구원 김수현입니다. 제가 조선의학 분야는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컨퍼런스 참여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특히나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메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메탄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이제 LNG 말씀해 주셨는데 LNG는 화석연료에 기반에 열려 있고 이메탄은 LNG의 주 성분을 이루는 메탄을 CO2를 배출하지 않는 형태로 전환된 연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요새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여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다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런 선박 쪽에서도 연료 전환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글로벌 CO2 농도가 한 422ppm 정도 됩니다. 여기 나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매월에 CO2 농도 체크하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잘 모르셨겠지만 4군데에 공식적으로 CO2 그 농도를 측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면도, 고산, 울릉도, 독도 이렇게 측정하고 있고 농도 보시면 글로벌 CO2 농도랑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국지적으로는 이건 비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거긴 한데 여기 아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수도권 농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 글로벌 CO2 농도보다 높고 또 중요한 게 연간의 농도 증가율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평균의 농도 증가율이 한 2.8ppm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은 한 7.8ppm 이러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인 측정 기록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수도권에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차도 많고 에너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굉장히 온실가스 이 농도에 대해서 이제 무관하지 않다,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량을 보면 한 7억 톤, 6억에서 7억 톤 정도 배출하는데 그 양이 오른쪽 보시면 글로벌 배출하는 한 367억, 370억 톤에 대비한다면 비율로는 1.7%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위로는 저희도 9위, 10위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는 가장 다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중국, 미국, 인도.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또 미국 에너지부의 장관이 석유 재벌이시고 기후변화 대응에는 별로 회의적이고 화석연료를 옹호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 미국, 인도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국가에서 노력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나머지 국가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기가 어렵다. 특히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회복 탄력성을 이제 잃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과연 이제 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아이들 혹은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까지 과연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듭니다. 물론 어떤 과학적 근거로 그걸 제시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나마 그런 불안한 감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 중국, 인도에서 들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분야별로 배출하는 이제 비중도 많이 다른데 이 수송 분야, 특히 어떻게 보면 선박 쪽도 수송 분야에 해당되잖아요. 선박 쪽에서 배출하는 게 여기의 통계로 보면 한 2% 정도. 근데 가장 발빠르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장 발빠르게 이제 연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로의 전환은 정말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재생에너지 기구에서 탄소 중립하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각각의 기술들이 어느 만큼의 기여를 할까라고 제시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한 4분의 1 정도 기여를 할 거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믹스 전원의 비중이 CO2 배출하지 않는 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기기들이 전동화된다면, 전기화된다면 그것 또한 한 20% 기여를 할 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소도 한 10% 기여를 할 거고요. 나머지 20%는 CO2를 포집하고 저장, 그 다음에 여기 U는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퓨얼을 넣을 때는 CCU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퓨얼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최우선의 이제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수소를 전환하고 뭐 메탄을 전환하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어떤 선박에서 필요로 하는 뭐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재생에너지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력망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게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원이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용량이 늘어나면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시스템을 이제 마비시켜버리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거에 보완제 혹은 좀 뭔가 이제 저장의 개념이 들어가서 애초에는 그래서 뭐 파워 투 가스라는 개념으로도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메탄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파워 투 가스의 기술로도 보실 수 있고요. 파워 투 가스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재생 전력으로부터 수소를 만들고 또 그 수소와 CO2를 붙여서 메탄을 만드는 기술을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기술 안의 핵심이 수전해랑 CO2 메탄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메탄을 소개해드린 입장에서는 다른 이퓨얼도 마찬가지긴 한데 수전에는 필수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퓨얼의 제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소는 반드시 청정수소, 그린수소여야 하기 때문에 그 청정수소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수전해입니다. 그래서 수전에는 필수이고요. 그 다음 이 퓨얼의 종류에 따라서 합성 공정은 여기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 이메탄은 CO2 메탄화라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O2 메탄화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생물학적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촉매를 쓰는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탄이 되게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메탄이라는 연료는 우리가 LNG 채굴하는 거 말고도 합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랑 CO를 합성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CO2랑 수소를 합성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기존의 CO 수소는 보통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색깔로 표현을 해 놓았잖아요. 어떤 석탄이나 혹은 천연가스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합성가스로 불리는 CO랑 수소 기반으로부터 이제 메탄 합성을 하면은 메탄 생성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근데 이메탄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이메탄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메탄 혹은 석탄으로부터 생성을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합성 천연가스라고 해서 SNG라고 부르고요. 위쪽 카테고리,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메탄은 이제 우리가 이메탄이라고 부르고, 용어는 이메탄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이메탄은 또 이퓨얼의 한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워 투 가스 혹은 파워 투 메탄이라고도 부르고, 탄소 중립의 메탄, 또 그린 메탄, 여기도 합성 메탄,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정의돼서 불리기 때문에 혹시 자료를 찾아보실 때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혼돈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이퓨얼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 이퓨얼을 생산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퓨얼에 필요한 수소는 이제 그린 수소이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고, 그 다음 어떤 합성 공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그게 이 메탄올이 되기도 하고, 이 게솔린이 되기도 하고, 이 메탄이 되기도 하고, 이 암모니아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료별로 이퓨얼에 대한 전망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사실 여기 이 자료는
딱 이 메탄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자료라서 제가 소개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2030년, 2050년까지 발전 부분, 그 다음에 그 선박 연료 부분, 그리고 철도 부분에서 다양한 탄소 중립의 연료로 전환될 거다. 그리고 각각의 뭐 이메탄이든 수소든 이메탄올이든 어떤 만큼의 전환이 될 거냐라고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전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2050년이 되면 이메탄으로 많이 전환이 될 거다. 선박도 그렇고 철도는 없는데 어쨌든 발전이나 선박 부분에서는 이메탄으로의 일정 부분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메탄을 만들기 위한 게 아까 제가 두 가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전해랑 이메탄 합성, 그러니까 CO2 메탄이션 기술인데 이게 글로벌 수전해 기술사 하나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시간 관계상 수전해가 4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알칼라인, 팸, AEM, SOEC 이렇게 4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별로 이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지금 제가 한 2, 3년 전 조사했을 때보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국의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여기 론지, 선그로우, 오이안, 페닉스 이런 회사들이 다 중국 회사고요. 특히나 지금 원래 가장 수전해에서 앞섰던 나라가 유럽하고 일본, 미국 정도였는데 그 회사들의 단일 규모의 수전의 용량이 한 5메가와트에서 10메가와트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1메가와트 약간 실증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쫓아가고 있고 대용량 제조, 기가와트 단위의 대용량 제조 공장을 지었습니다. 유럽에서 대용량 제조 공장을 보유한 기업은 티센그룹, 지멘스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론지, 선그로우, 오이안, 페닉스 이런 데가 다 그 정도 규모의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약간 좀 다른 얘기, 수소 쪽이라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수소차로 보급은 1등이고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수소에서의 가장 핵심인 생산, 특히나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 수전에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금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중국이나 다른 기업들의 어떤 속도를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근데 사실 결론도 제가 결국은 그린 수소 어떻게 경쟁력있게 확보할 거냐가 이 메탄 혹은 이 메탄올 등 이퓨얼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메탄, 그러니까 CO2 메탄화 기술사들은 또 이렇습니다. 여기 여러학적인 방법, 밑에는 생물학적인 방법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수전에도 그렇고 CO2 메탄화도 그렇고 조금 아쉽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이 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에도 CO2 메탄화도 아니면 청정 메탄올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항해는 이런 쪽 일들이 너무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IEA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나라 회원국이거든요. 로그인 하시면 이 수전의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2019년 현황, 2020년 현황, 올해 현황 너무 다릅니다. 300여 개였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1,400여 개, 그리고 올해 보니까 2,400여 개입니다. 물론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성공하고 다 운영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놀랍게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기반이 되어야 결국 우리가 이메탄이든 이메탄올이든 이 퓨얼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세계에서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메탄 쪽에서는 가장 선도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조금
에너지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일본은 섬나라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외에서 굉장히 90% 이상, 95% 가까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고 어쨌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성장 연료들이 필요한데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도 우리나라 내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환경 그렇게 감당할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활용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상당 부분을 아니면 거의 뭐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도입하는 어떤 청정 연료의 수단으로서 이메탄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건 오사카 가스의 로드맵인데 결국 지금 도시가스, 지금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가스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이 메탄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그림입니다. 해외에서 결국은 해외의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데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 만들고 CO2랑 수소 합성해서 이 메탄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이고 지금 약간 비용 분석, 그다음에 환경성 분석.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메탄을 도입하거나 혹은 또 다른 뭐 수소, 액화수소, 암모니아 혹은 다른 액상유기 화합을 도입하는 좀 다양한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의 비용, 그 방법들이 궁극적으로 CO2를 얼마만큼 배출하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이미 일본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지금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 미국의 텍사스의 루이지애나 부분에 여기 카메룬 LNG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2030년까지 일본의 도시가스, 그러니까 전체 LNG 수입이 아니라 도시가스로 활용되는 양이 한 1,300만 톤 되는데 그 중에 1%를 2030년까지 이메탄으로 도입하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90%를 다 이메탄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1%가 13만 톤이거든요. 메탄 양으로 하면 그 13만 톤을 여기 지금 여기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는 끝냈고 지금 프리피드 상태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차피 한 군데에서만 이건 에너지 안보하고도 또 직결된 문제인데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등등의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메탄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 조사, 피드 이런 계획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루이지애나 쪽에서 들여오는 문제인데요. 여기는 세 개의 가스 회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토호쿠가스 이 세 개의 회사가 각각 이렇게 58,000톤, 43,000톤, 29,000톤을 도입하겠다라고 204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게 CO2 메탄화 설계 용량으로 본다면 시간당 5,000루베에서 10,000루베 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일부 실험 결과 이거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찾은 건데 어쨌든 일부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 기술은 히다치 조선의 기술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는 수요자, 공급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관, 산, 학, 연인 다 뭉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메탄 도입을 위한 어떤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IEA에서 진행되는 이메탄 웨비나를 한번 들었는데 유럽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일본이 그리고 특히 이게 결국 이메탄 이 메탄올이든 인비올 다 마찬가지겠지만 CO2 감축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를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도 그 전 주기적으로 봤을 때 CO2 배출이 완전 제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소를 쓰냐, 그 다음에 CO2도 어떤 CO2를 쓰냐에 따라서 그 수소와 그 CO2를 합성했을 때 나오는 이 퓨얼이 가지는 CO2 감축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발전소나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CO2를 쓰는 경우와
바이오제닉한 CO2 혹은 대기 중 직접 포집한 CO2를 쓰는 경우는 동일한 이메탄을 만든다 하더라도 CO2 감축 효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비용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정하는 작업들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더라. 그래서 조금 우리도 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은 얘네가 한 8루베, 뭐 12.5루베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테스트를 파일럿 규모로 다 완료를 했고 지금 한 250에서 100에서 한 400 정도 수준의 지금 막 조금 더 큰 규모의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규모를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그게 기반으로 해서 2030년에 1% 도시가스 사용량에 2050년에는 90%까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갖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지금 한 요 정도 단계이죠. 한 400루베 정도의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 이 10,000루베에 대해서는 프리피드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메탄 다 좋다 가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야? 이게 경제성을 논하지도 않을 수 없어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뭐 비용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LNG 대비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쌉니다. 근데 뭐 지금 화석연료랑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궁극적인 이 뭐라 그러죠? CO2 감축의 연료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거고 지금 수준은 그렇지만 여기 일본에서 제시한 것처럼 가장 이메탄 비용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전력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전의 가격이 아직 시스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요런데 이러한 어떤 우리가 기술적 극복을 통해서 결국 2050년에는 요만큼까지 낮출 거고 그 낮춰진 가격은 지금의 LNG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이런 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제 이건 저희가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기술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O2 메탄화 공정 실증했고요. 30루베 규모입니다. 양으로 치면은 하루 0.5톤의 메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 이렇게 설비 다 짓고 실험도 다 했는데 이제 후속에 이제 과제로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지금 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토탈 한 200시간 조금 못 되게 한 180시간 정도 실증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국내 기술로도 가능하겠다라는 거는 확인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조건에 대한 실험도 더 해보고 용량도 올리고 더 장기간 운전해봐야 되는데 후속의 일들이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해외에서 도입했을 때 비용 얼마가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해서 일본은 이미 그런 분석 다 돼 있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건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할 때 액화수소, 그다음에 암모니아, LOHC 같은 형태로도 들여올 수 있지만 이 메탄 형태로도 들여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했고요. 이 메탄으로 들어올 경우는 아까 그 발표자분께서 서두에 얘기해 주셨지만 국내에 이런 5,100여 킬로의 배관망이 잘 갖춰져 있고 이미 LNG의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경제적으로 이 메탄을 생산해서 도입할 수만 있다면 사용하는 거에는 일단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뭐 법적으로 도시가스 품질 기준이라던가 이제 소소하게 풀고 뭐 인허가나 이런 등등의 이제 법적인 부분에 좀 손질을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기준 하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걸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일예로 한 케이스만 보여드리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건 해외에서 한 60만 톤의 메탄을 들여오는 기준으로 기술이 수전에도 완전히 성숙했다. 메탄화 기술도 성숙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한 2040년이나 2050년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입할 경우 메탄이 가장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메탄 루베당 이 정도 수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의 도시가스 도매 가격과 약간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서 이렇게 어떠한 그러니까 수전의 시스템도 낮추고 전력 가격도 낮추고 가동률도 높이고 메탄화 기술도 시스템 가격 낮추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2040년, 50년이 되면 이렇게 충분히 지금 수준만큼의 에너지 가격까지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도입할 때도 다른 수소 캐리어들 그러니까 다른 수소 캐리어와 견주어 봐도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시하진 않았지만 CO2 배출 측면에서도 다른 캐리어들보다 메탄으로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우수합니다. 우리가 청정수소 인증제라고 해서 수소 1kg 만들 때 4kg의 CO2 배출 이하로 가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메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탄, 다른 이퓨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탄올도 마찬가지고 사실 핵심이 수소입니다. 수소 가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관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가격 이제 내리는 게 이퓨얼 입장에서도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수소 가격을 좌우하는 건 딱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기 가격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시스템 가격. 시스템 가격은 뭐 지금은 높지만 2040년, 50년 되면 충분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전기 가격은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정책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또 그 전력 가격도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수전의 가동률입니다. 수전의 가동률이 40% 이상, 50% 이상이 돼야만 경제성 확보할 수 있고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 재생에너지를 물려야 되는데 태양광 한 15%, 풍력 한 20% 정도 수준밖에, 25%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태양광과 풍력을 연계할 때 어떻게 잘 이 에너지 저장, ESS와 연계나 혹은 잘 조합을 통해서 수전의 가동률을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어쨌든 원전도 무탄소 전원이긴 하기 때문에 원전의 발전을 이용한 수전에 해서 청정수소 만드는 그런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아까 일본에서 13만 톤, 그 다음에 2050년에는 90%를 하면 1,100만 톤인데 1,100만 톤의 메탄을 만들려면요 결국 재생에너지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 전력 규모로는 그러니까 40기가와트가 소요되고요. 40기가와트의 전기를 재생 발전으로 만든다 하면 발전의 규모는 160기가와트가 됩니다.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결국 이퓨얼도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늘어나야만 얘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메탄, 이퓨얼 입장에서도 수전에 수소 만드는 게 핵심이라서 어떻게 하면 수전의 가격 낮추고 용량도 늘릴 거냐, 그리고 이게 결국 또 재생에너지랑 어떤 연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가질 거냐가 중요하고요. 또 수소라고 하는 게 그냥 생산지에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가 좀 저장이 어려운 가스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잘 저장하고 이송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 퓨얼 입장에서는 CO2 배출, 그러니까 CO2를 잘 포집하고 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술 열심히 개발하는데 이게 기술만 개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적 뒷받침이 꾸준히 돼야 하고요. 예를 들어 미국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에너지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너무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꾸준한 정책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히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게 주민 수용성입니다. 주민 수용성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인허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약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그냥 이건 하나 저희가 그러니까 요새 AI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좀 심플하게 그려봤는데, 우리나라에 가스공사 운영하는 5개 LNG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LNG 터미널로 해외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만든 이메탄 도입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미래의 좀 그림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면. 와, 어마무시하게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다행입니다. 질문자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게 돼서 다른 수소 캐리어들하고 CH4의 수소 캐리어로서의 가격이 다른 것들이 다 모두 갖춰지는 40년, 50년 정도 되면 가장 경제성이 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일본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조선해양 컨퍼런스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은 그래, LNG하고 메탄올하고 그러면 누가 더 낫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그 다음이라면 지금 과도기 브릿지 퓨엘로 메탄올하고 LNG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님 보시기는 이 메탄하고 이 메탄올하고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그 약간 조금 더 다른 부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암모니아로 도입하는 게 이메탄보다 싼데요. 암모니아로 도입해서 수소로 전환하면 좀 비싸지고 만약에 암모니아로 도입한 걸 직접 쓴다고 하면 그건 이메탄보다 조금 싸고요. 그거는 조금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리고 이메탄하고 이메탄올이 뭐가 더 좋아하는 글쎄요.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메탄올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건 맞은 거고 이메탄도 뭐 기존의 인프라가 구축된 거고 또 연료가 약간 활용되는 분야가 달라서 이메탄이 조금 더 그 선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선박 입장에서는 이메탄이 어쨌든 또 LNG 이 추진 선박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활용의 기회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그 메탄은 그러니까 다른 쓰임도 많다. 메탄올보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조건이라 그러면은 사실 공급이 많아야지 가격이 싸지고 배도 선박도 그러니까 NH3 암모니아로 수입하는 것보다 지금 결과를 보면은 31쪽인가요? 거기를 보면 588원 나온 페이지 거기를 보면은 NH3로 수입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암모니아로 수입해서 다시 국내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경우고요. 이 재전환하는 게 이 연두색이라서 만약에 재전환하지 않고 암모니아를 직접 쓴다, 암모니아 뭐 직접 혼소나 남가연소 쓴다고 하면 그때는 메탄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 예예. 그 그린 약간 그린색이 그 제액화 수소로 그러니까 암모니아 크래킹 과정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선박하는 사람들로서는 아모니아를 연료로 쓸 거거든요. 선박. 연료로 쓴다면 암모니아가 이메탄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잘 들었고 여기 모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인포메이션이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직 없으시죠?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발표자분들 또 여기 지금 계속 앉아서 아침 세션 계속 들어주신 모든 분들 서로 박수 치면서 끝나겠습니다.